여기에서 정말로 놀랄 노자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 인접국에 있는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주식 투자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죠.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규제 대책은 정말 오랜만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정책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충민의 부말리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8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부동산 상황을 통계를 내고, 그 통계로 인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함께 또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고, 그 실시간으로 또 대답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8시 이충민의 부말리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나라에서 주로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그리고 대만, 호주, 일본에서 한국 부동산이 아직 저평가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프가 2020년 초반, 그러니까 2021년 정도까지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빨간 게 중국이죠. 한국 부동산에서도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도 굉장히 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캐나다 또한 마찬가지고, 대만, 호주, 일본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를 빼고 아시아권이 대부분 많고, 대체적으로 선진국이면서 집값이 상당히 비싼 나라에서 한국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이유는요, 자국의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국 부동산에 비해서 한국 부동산이 아직은 저평가됐다, 먹을 게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수치화 시켜봤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도 기준으로 446건 매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1627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제 백분율로 따지면은요, 265%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1902건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3186건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백분율로 따지면 68%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캐나다보다 낮아 보이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정말로 놀랄 노자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 인접국에 있는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도에 385건, 실질적으로 11년이 지난 2021년도에 살펴보니까 만 건을 넘어버렸죠. 1639건으로 이 백분율로 따지면요, 무려 2663%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로또보다도 높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주식 투자보다도 높은 수치로 한국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나온 기사와 2025년도에 나온 짤막한 기사 제목을 좀 한번 따와봤는데, 한국 땅을 마구 사들이는 중국자본, 2015년도에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2015년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국내 중국인 땅이 362만 평을 샀다. 5년 뒤에는 현재 면적의 2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1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무비자 정책이 중국 돈 유입을 불렀고, 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지역 경제에 위험하다라는 이때부터 경고가 있었죠. 딱 생각나죠. 제주도. 그리고 중국 의존도 커지면 지역 경제 위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데가 있죠. 제주도. 그래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입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에 대두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그 경관 좋은 해안도로 옆쪽에 펜션 같은 거, 전원주택 단지, 펜션 단지 지어놨다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시행을 하고 골조만 올려놓고 부도가 나서 다시 그대로 방치되고 흉물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기사는 2015년도에 나왔던 기사고요. 그때부터 계속 염려를 하고 있었죠. 2025년 1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외국인이 17,478명 국내 부동산을 매입했대요. 이 중에
중국인 65%, 월등히 1등이 되겠죠.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해서 17,478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매수 외국인 중 중국인이 단연 1등 65% 가장 많았다. 이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포, 조선족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중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여기에서 빠진 지역 대림이라든가 가리봉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집합 건물이나 부동산이죠. 토지 또는 건물을 포함하는 거예요.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7,478명이다. 이는 2023년에 비해서 2023년은 15,000명밖에 안 됐는데 11.9%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매수인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20년에 코로나로 현금 살포가 엄청났죠. 그때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20년에 19,371명까지 늘었다가 2021년도에 18,798명,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조정장에 들어오면서 14,095명으로 2년 연속 감소를 했는데 이후에 2023년 다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전체 부동산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에 불과했는데 2019년도에 1.6%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만큼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요, 가끔 캐나다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전거래, 그러니까 자전거래라기보다는 자국민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사서 중국인들한테 팔고 또 중국인들한테 팔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지나니까 50억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도부터 2년 동안 외국인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시켰는데 얼마 전에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무분별하게 취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국 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경제도 중국 경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 시장으로 경제를 지금까지 끌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무분별하게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돈을 번 사람들이 외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게, 원천적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나가는 게 불법으로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피해자는 자국민이다. 이래서 이 보호 조치가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본 또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부동산 매수세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한국에 이어서 일본도 차이나머니에 벌벌 떨고 있다. 해외 자본에 의한 일본 내 산림 취득 면적을 보면은 면적이 계속해서 건수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2,000헥타르가 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 지역별 일본 내 산림 매수 면적을 보면 중국이 41%로 압도적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영국도 23%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1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본 시장 또한 주택이건 주거용 부동산이건 비주거용 부동산이건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했습니다. 너무 차이나머니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인 때문에 집값이 너무 뛴다.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2년 연장했다. 캐나다 같은 나라는요, 2023년 1월 달에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아예 취득을 못하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을 또 연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2년 기한이 2025년 1월 달에 끝나가지고 2년 동안 다시 연장을 해서 2027년까지 연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작용과 고통은 오로지 자국민이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이어서 호주를 말씀드리면요, 호주는 주택가격 급등에 2년간 외국인 투자 금지 예고를 했는데 이게 예고가 아니에요. 2025년 4월부터 외국인은 호주의 기축주택이라고 하죠. 기존주택.
분양권, 새로운 주택 말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한테는 기회가 열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또 다른 이제 실입주라든가 이런 것들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나라와 나라라는 게 이제 상호주의에 좀 입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중국 자본들은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부동산을 휩쓸고 있고 막 흙탕물을 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나 외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부동산을 산다라는 건 거의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국은 전부 다 토지는 뭐 당 소유예요. 정부 소유고 당 소유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만 이제 아파트를 사더라도 뭐 건물만 50년, 70년 임대해서 이제 사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 1년 동안 거주한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중국은 자국에 대해서 부동산을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오픈하고 투자에 대해서 자금 유입을 개방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차단을 많이 했죠. 금융시장 차단이라든가 부동산 차단이라든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국가와 나라와 나라별로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사실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에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내국인들을 차별하고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대출 이용 시에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내국인들은 있지만 외국인들은 없어요. 자, 대출 한도의 제한도 6억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외국인들은 없습니다. 다주택 여부도 확인을 못한대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시장 교란을 굉장히 우려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불만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논의까지 이어져서 이런 대책들이 결과물이 나왔다. 그 결과물은 뒷장에 보시겠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자, 여기 보시면은 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강남 상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아파트가 묶여 있죠. 그 토지거래 허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를,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자, 서울시는 전역입니다. 25개구 전역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는 7개구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동떨어진 강화라든가 웅진, 그 다음에 동구 이런 데는 제외가 됐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 경기도는 23개 시군입니다. 여기에서 8개 시군은 제외가 됐어요. 어디 제외?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자,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가 요양으로 가는 지역들이죠. 휴가로 가고 휴양으로 가고 요양으로 가는 지역들. 그러니까 부동산이 침체돼 있고 좀 많이 어려운 지역들. 의정부 같은 경우에 과거에 부동산 상승기 시절에 공급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사정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취득을 하더라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놨고요. 나머지 이제 그 경기도 중에 좀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시군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또 역차별이 난 거예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역에 경기도도 이제 8개 시군만 뺀 거고, 오히려 역차별이 또 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자, 주요 내용은요, 실거주 의무가 2년이 있고요.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이고,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자금 조달 계획은 무조건 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관련된 서류 전부 다 내야 되고,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조사,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좀 기대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시장 안정화 효과는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주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강남 상구나 서울의 한강벨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상승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고가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외국인 투자 자금의 타 자산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는 지역들의 숨고르기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리스크가 좀 집중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여기에 따라서 위반이 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는 당연히 취소가 되고 과태료라든가 벌금형 같은 그런 반대급부 이런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효과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 때문에 자국민들이 피해보는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늦었지만 환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제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외국인들을 완전 배척하는 수준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열어줬다.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의미는 중국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중국인들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 여기에서 저는 환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